자, 시간이 돼가지고, 예. 혹시 질문하신 분 계세요? 질문. 그죠? 예. 알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기초과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초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5쪽입니다.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라 해놨는데, 오행에 대해서 쭉 이미 뭐 다 아시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 목의 오행에 이제 속한 거고, 오행별로 어떻게 속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오행을 이제 어떻게 이런 물상들이나 이런 형상들을 활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목화 토금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요. 한자를 그래 각각 나무 목자를 선다 하는 거, 나무 목자를 쓰고 그다음에 불화자를 쓰고 흑토자를 쓴다고 해놨는데, 그 자원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서술의 물질. 그 물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인터넷이나 모든 데 보면 목은 나무 목자를 쓴다고 해서 나무다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상생 상극론에서 배울 때 보면 목생화 하니까 나무를 불로 지피는데 넣으니까 불이 더 활활 타더라. 그래서 목생화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또 배우신 인터넷에 여러 군데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지, 목은 나무다라고는 이제 고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 목자를 쓰지만 나무가 자라는 그런 성정과 같다. 그런 성정과 아주 닮았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에너지상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상생 상극론에서는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무가 불을 지피는데 불이 활활 타더라. 목생화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 화도 마찬가지고 불을 썼지만은 목은 나무가 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상당히 저 과학적 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황제내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황제내경. 들어보신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한의학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거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명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오운육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운육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오운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다섯 오행 할 때 오운 쓰지 않습니까? 오행을 이 운이나 사실은 행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행이라서 오행 가다 움직인다. 이것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오운 거기서는 오운육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오행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논리가 뭐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목은 뭐 나무 한자로 나무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우주 공간에 우리 이거 얘기가 그렇죠. 오행이라 하면 이 오행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공간에 우주적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우주적 에너지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비유합니까? 천간의 하늘의 에너지, 기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오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오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 태양계에서 에너지가 목성의 에너지가 태양계를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자 그 에너지를 목성의 에너지가 어떻게 지구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봄에 어떤 그러한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함이 이제 상당히 이제 하늘의 에너지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오행적 기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의 기운, 그런 에너지다. 그것들이 이 목성이라는 것이 봄에 어떤 그 동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우리가 어떻습니까? 명리학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은 방위로는 동쪽을 말하고, 그죠? 더 천지가 푸르게 하고, 봄이 되니까 세상이,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책에도 그렇게 명부되어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라. 이제 우주적 공간에서 어떤 이 오행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운이라고 하죠. 오행이든 오운이든 표현하는 방식은 이제 조금의 글만 다르지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우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태양계들이 그 에너지를 스스로 그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제 지구에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이 천수상 지수 형태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구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목성이라는 그 이 태양계 별들이죠. 그 별들이 그 관계에서 이제 이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를 지구로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통 이제 풍이라 바람이라 표현하는데 그 이제 뭐 얼달은 바람달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람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봄의 따뜻한 기운을 발한다라거든요. 그걸 어디서 우리 지구로 봤을 때는 동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다. 그럼 또 화는 어떨까? 화. 이 논리로 목을 풀면 화도 당연히 나오잖아요. 열과 빛을 통해서 열과 빛을 발해서 우리한테 가장 지구 가까이 남쪽에서 따뜻한 물자 내리쳐도 그래서 여름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는 거다. 그 우리가 보여지진 않지만 그런 걸 느끼잖아요. 여름 되면 덥고 옷고부터 벌써 던져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방위는 남쪽. 우리 그래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또 다시 토는 또 토성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 인터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해서 제가 그 자료를 그런 얘기는 우리가 좀 근거가 좀 그랬지만은 좀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뭐 하늘에는 뭐 태양계 뭐 일과 월이 있고 일월은 그 이제 여기에서 일월이라 하잖아요. 해와 달. 해와 달이 우리 지구에 관계를 주지 않습니까? 특히 바다와 달이 태양도 관계 있죠. 태양도 그 자전 때문에 이제 그 바다 민물 설물이 또 여자들한테도 주기적으로 월경이라 해서 그 관계가 직접적으로 관계 있듯이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라 움직인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로 오는 우리 이제 목화 토금수 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것들이 이렇게 우주적 공간에서 근거 있게 우리들한테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찾아보니까 이런 게 근거들이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만 좀 더 뭐 우리 명리학과 조금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좀 등해시했거든 사실은. 근데 자꾸 주변에 어서 오세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거 있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런 또 뭐라 하노 그 책들이 굉장히 또 잘 다스려져 있고 또 현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철학적으로나 또 의학적으로나 많이 활용되고 있고 기초 서적으로서 동양 철학적으로서 굉장히 많이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데 거의 뭐 경서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토는 또 토성이에요. 토성에서 우리의 우리가 설명하고 명리학에서 토는 어떻습니까? 변화하게 하다라는 이런 그죠?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 장마철을 내요. 장하라 해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가기 이전에 어떤 장마철이 있잖아. 장마 우리가 느끼지는 장마. 이제 그걸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 주로 사계절이 있는 그런 이제 권역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가 했어. 그래서 토는 토성의 에너지가 그래서 장마철의 어떤 그 여름과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한 에너지를 지구에 느끼게끔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주 공간에서는 토성과 관계가 있었다는 그 토성이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금도 마찬가지로 금은 쇠금자를 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쇠다 차갑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쇠였기 때문에 차갑다가 아니라 쇠도 물상적으로 쇠고 단단하고 바위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쇠라는 것이 쇠금자를 쓰는 이유가 그런데 쇠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상생상근으로서 표현해 보면 금은 쇠다이라고 그러면 상생을 금생수인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찬 곳에서 기후가 조금 바뀌면 물방울이 맺혀진다라고 하는데 그 논리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금이라서 쇠라는 것에 단정 짓지 말고 산에 있는 큰 바위도 맞아요. 바위의 단단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큰 물 수원지가 보면 그 계곡에 어떤 그 바위 틈에서 잘 나온다. 뭐 이래가지고 금생수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틀렸다고 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또 다른 어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하는 얘기들을 보면 우주 공간에서 금성의 에너지, 금성. 우주 공간에서 금성의 에너지가 뭡니까? 차가운 거는 하는 이제 수의 기운이죠.
그 건조한 기운이라. 이 금성의 건조한 기운이 어느 쪽에서 서쪽에서 하얗게 내리 지구상에 그 기운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금성의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뭐 과학적으로 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할 말은 없대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뭐 이 샤머니즘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머니즘은 뭐 포테니즘이고 떠나서 하여튼 이런 상당히 이 철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 근거를 자꾸 찾아보니까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상당히 제가 찾아보니까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건 절대 아니다. 어떤 그 고서에 있기 때문에 경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수라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수는 뭡니까? 수성이에요. 수성. 제한기는 수성은 한기, 차가운 한기를 지구에 이제 전달해주고 있는 그 수성의 에너지가 차가운 한기를 얻어서 북쪽에서 쬐고 있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좀 더 깊은 내용을 또 그 많은 그 학자들이나 그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 책의 내용들을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의 대목에 맞는 내용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한자 수는 물이다라고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행 해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나는 것은 음양을 이야기합니다. 각 오행에 음과 양이 다 있다. 음양이라는 것은 각 오행의 음양은 양과 음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같이 기초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양은 그런데 오행에 양과 음이 있다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 오행에 목의 양은 목을 먼저 시작하고 목의 음은 목을 마무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화는 화의 양에서 또 화가 시작이 되고 화의 음에서 또 화가 마무리돼서 또 토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다라는 거. 그래 각 오행에 시작하는 그 오행을 시작하는 양과 그 오행을 마무리하는 음과 같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오행에서 음양 하니까 또 거기서 10개의 세분화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어떤 천간의 글자들도 나오고 그죠? 나오게 되고 지지에도 마찬가지로 지지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좀 태양계의 오성들이 어떻게 그럼 지구에는 현실적으로 치수형의 형태로 모양이 드러나잖아요. 천수상 치수형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목은 봄의 형태로 드러났고, 그죠? 봄의 따스한 에너지를 지구상에 주고 있기 때문에 봄의 형태로 드러났고, 화는 여름의 형태로 드러났고, 그래서 계절은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그죠? 토는 아까 뭐 장마철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환절기다. 그럼 금은 서잔한 가을이죠. 건조한 가을이 되고, 그리고 수는 차가운 겨울에 해당된다. 계절적으로 이제 그렇게 오행적으로 그렇게 소속돼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오행적으로 우리가 명을 풀어볼 때 그 8글자지만은 그 8글자에 각각이 오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표현됐을 때 자 어떻습니까? 토와 토난다. 금과 수는 오행적으로 음에 속했고 오행으로 양은 목과 화는 양으로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음양 쪽으로.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든 편중돼 있다라면 이제 이미 음양적으로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막판에 용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 또 용신은 나머지 부분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음양적으로 그 명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봤을 때 음양적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그걸 중용되게끔 보완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수가, 그러니까 금수는 지금 오행적으로 보면 음인 거죠. 음의 부분이 상당히 좀 많더라. 많이 치우쳐져 있더라. 그러면 중용을 이루게 하려면 당연히 양의 쪽으로 갖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용서해야 되는 오행이다라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오행이다. 그렇게 활용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목과 화의 양의 오행적 에너지가 많다면은 당연히 금수로 가지고
금수의 에너지로 이제 활용해서 중용되게끔 이룬다. 그렇다면 다시 그 음의 오행, 금과 수는 그 사람한테는 용서해야 되는 용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활용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술이 있고 세 번째 술이 1, 2, 3, 4, 5, 6, 이 책에 지금 내용이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책에 내용이고 잘못되어 있던데. 자, 이 내용은 제가 처음에 책을 이거 할 때 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아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넣어놨는데 그렇지. 책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목이죠. 화, 금, 수, 토가 들어가 있는데, 토가 들어있죠. 그래서 1, 2, 3, 4, 토에 5, 6으로 들어가 있는데 5, 6이 아닙니다. 5, 6, 7, 8 이렇게 돼 있겠죠. 방위로 들어, 방위로. 토는 중앙이잖아요. 방위가 없거든. 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하는 이야기는 방위를 보는 1, 2, 3, 4, 5, 6은. 그래서 저거는 서임새는 이사할 때에 쓰여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명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게 1, 2가 동쪽이다 이런 개념, 명리학에서는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여기 이제 이 수라 해서 보면 3과 8은 목에 해당되고 하는 그 밑에 좀 보면 있습니다. 화에도 보면 좀 더 밑에 내려오면 2와 7이 화다 이래 돼 있죠. 요게 이제 명리학적 근거 있는 수예요. 수의 방위입니다. 그런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역에 가장 근원이 되는, 그죠? 근원이 되는 하도낙서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명리학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거고, 요 얘기는 일제시대 때 이사하는 가장 일제시대, 그 시대가 일제시대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제치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사하는 이사할 때 보는 방위예요. 1과 2는 동쪽, 3과 4는 여기는 남쪽이죠. 5와 6은 여기는 서쪽이고 여기는 남쪽이잖아요. 여기는 동쪽이고 여기는 북쪽이죠. 7, 8은 결국 그러니까 동쪽부터 요 그림대로 돌아가는 거죠. 1, 2, 3, 4, 5, 6, 7, 8, 9와 10은 방위가 없습니다. 책이 지금 조금 잘못되고 5와 6에 토가 지금 그거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어제 보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방위로 해서 방위가 숫자와 방위가 소속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사할 때만 적용한다. 신사를 볼 때만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이삿짐, 이 달력에도 그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사하기 좋은 날 하면서 있어요. 이사하는 날이라고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은 대개가 요 음력 기준에서 9일과 10일, 그 다음에 19, 20, 29, 30. 여기 이제 그것도 음력 기준입니다. 음력으로 해서 요 때가 이 방위가 없습니다. 태백살이라고 제 책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음력으로 9일과 10일은 이사하기 좋은 날이다 해서 이삿짐 센터에서 의합니까? 요금을 30만 원 더 받잖아요. 비싸게 받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3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되는 방향이 동쪽이다. 동쪽이면 1일과 2일, 1일과 2일만 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꼭 9일, 10일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사해야 되는 남쪽이라면 3과 4일이잖아요. 3, 4, 13, 14, 23, 24. 이렇게 요 숫자 방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5, 6일을 서쪽이라면 5, 6일만 빼고
다른 날 하면 돼요. 15, 16, 그죠? 25, 26 이것만 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이제 이 이사 날 안 잡아도 되죠. 그러면은 그 하는 날이 만약 요 날짜에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5일, 6일, 뭐 15일이다, 16일이다 이렇게 걸리면은 좀 거시기 하겠죠. 배웠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괜히 찝찝하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긴데. 신경, 이제 그럴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해야 될 7일, 8일이면, 요거는 음력이 17일, 18일, 그때는 북쪽만 안 가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사할 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9일, 10일로 딱 제한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에 9일, 10일, 19일, 20일, 29, 30일밖에, 한 달에 6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래서 수입을 얼마 더 올릴 수도 있다. 지금이니까 그래 할 수도 있죠. 예. 그 요에 있는 방이 이제 요 숫자는 요 방이 숫자는 이사 보고 할 때 그럴 때 적용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사는 요 네모 그려놓고 차례대로 1, 2, 3, 4, 5, 6 이렇게 써놔놓고 보면 이사 날을 잡을 수 있죠. 그 아무 뭐 9일, 10일에 안 걸리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음이라고 있습니다. 오음. 우리 기초 지금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선생님 처음 안 하시죠? 이거 처음 들으세요? 자, 오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소리를 얘기해요. 소리. 우리 소리걸, 그죠? 뭐 소리걸, 우리 소리걸은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다고 이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이제 해례본이라는 곳에 보면 우리 소리걸에도 오행이 있다, 오행의 기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목은 기억과 기억이다 했고, 화는 난다라타,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금은 금사자차 뭐 이런 게고, 수는 이응과 히읗이고 이렇게 돼 있죠. 토는 중앙에 토는 이렇게 이런 자음의 글자들이 쓰여진다. 오행에 배속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대체적으로 양과 음은 앞에 있는 요 글자들은 다 양이에요. 양에 속하고 음에 속하고, 그죠? 되게 뭐 이런 글자들도 뭐 양과 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죠? 다 양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소리 일반적으로 지금 이름 질 때 활용합니다. 이름을 짓거나, 그다음 상호를 짓거나, 또는 아호, 택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이제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글자. 그걸 어떻게 그 명을 풀어봤을 때 어떠한 쪽의 에너지가, 어떤 오행의 에너지가 약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용 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을 써 그 사람한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러한 자음의 글자를 가지고 써라 이라는 거예요. 그죠? 목의 에너지가 불편하면 이러한 자음의 글자를 활용해라. 화 에너지라면 이러한 자음의 글자들로 이름을 지어서 써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용 쓰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름이 또 워낙에 또 지금 대세입니다, 많이. 자, 그래 하고 이 자음의 글자들은 그렇고, 모음적으로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음적으로도 보면 이 양과 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양은 아와 야, 아야. 그다음 음은 야. 이게 이제 이 모음으로서는 목에 해당되더라. 그다음 화로서는 화의 이제 이 양과 음은, 그죠? 화의 양은 우, 음은 유,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의 양과 음은, 그죠? 토의 양과 음은 오요, 그죠? 오요, 이렇게 이제 양과 음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으로서는 양과 금의 양과 음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금은 양은 이 또는 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은 그다음에 요거 이거 발음 정확히 좀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린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한다 해도 참 진짜 잘 안 되는. 여하튼 요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름을 짓고 좀 더 이름이 어떤데 잘 나올 때는 있습니다. 지어보시면 뭐 잘 나올 때는 있는데 또 안 나올 때는 억수로 안 나오는 거지. 억수로 어려운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주변에 가족 지인들이나 그죠? 뭐 손자들이나 손녀들이나 할 때 이름을 남겨놓으면은 이름은 나는 가고 없지만은 그죠? 나의 족적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괜찮습니까? 예. 혹시 그래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짓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분이 지을 수도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나무는 수는 수의 양과 음은 수의 양과 음은 어에 이래 되네. 양은 에, 또 음은 에,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래 해서 오행에도 자원과 모음이 음양 쪽으로 다 소속돼 있더라. 이 활용도는 이름 짓고 할 때, 그죠? 짓고 할 때 활용이 되더라. 그 오행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뭐 학문적으로 뭐 근거 있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른 자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행의 소리 말씀드리면은 수의 오행을 먼저 보시면 수는 수의 성정을 이응과 히읗인데 수의 성정은 목구멍에서 저 깊고 윤택하면서 나오는 소리, 이게 수오행이 되고 이런데 수, 이응 이 소리를 해보면 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이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소리는 그죠? 물이 투명하게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되고 음으로서는 궁상각치우 할 때 우이다라고 이게 근거가 있게 학설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를 뭡니까? 수생목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은 기역, 상기역도 이게 들어가는데 상기역 소리인데 기역과 관련된 소리죠. 상기역은 이거는 그 다음에 소리 기억해 보면은 목적 그 깊은 곳에서 방금 전에 수에서 좀 더 나온 혀로 좀 바깥으로 나온 위치에서 이 혀 뿌리가 움직이는 거죠. 아까 이영희에서 저 안쪽에서 목구멍 후음 안쪽에서 나오는 소리고, 그래서 이 소리는 어금니는 길어서 목 오행이다 이래 돼 있는데 이 혀 뿌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저 깊은 고탐 순서가 우리 소리를 해보면 느껴지는 게, 그래서 요건 목의 위치구나,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뭐 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목구멍 소리와 비슷해도, 그죠? 비슷해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이제 표현한 건데 나무가 물에서 생받는 형태와 같다, 그죠? 생받는 형태와 같다. 조금 전에 수의 소리에서는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온 소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절로서는 봄이고, 목은 계절로서 봄을, 그다음 음으로서는 각에 해당된다. 각. 그다음 화는 난다라, 뭐 이렇게 난다 타라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외우면 좋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 음은
혀가 대표적으로 우리 화이잖아요. 혀 전체를 봤을 때는 혀가 난다. 니은 이 혀 끝에서 이제 자꾸 혀가 치는 소리예요. 니은 디귿 리얼 그 티귿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혀를 날렵하게 움직임으로 화의 오행이다. 이런 거죠. 혀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소리가 날리고, 그 다음에 힘차게 솟아오른 것 같다. 계절로는 여름과 같고, 음은 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가 날리고. 그 다음에 금은 시오, 지오, 치오. 그래서 금은 이 치아에서, 이빨에서 나는 소리다. 이런 얘기인데, 딱딱하게. 이는 단단하고 음식물을 절단함으로, 그죠? 금오행이 된다. 소리는 부서지고, 걸리고, 뭐 이런데, 쇠가 부러져 단련됨과 같아. 계절로는 가을이고, 음으로서는 상이 된다. 그래서 이 발음을 해보면 시옷하고 이 보면 이 혀에서 나오는 그런 거이다. 지오, 치오, 혀와 혀와 이 이빨하고 관계에서 나오는 소리다라고 해서 이빨과 관련 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금에 해당되고 금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운의 미음, 비읍, 피읍은 보면 입술에서 자료에는 보면 입술은 방정함으로 이렇게 입술은 방정함으로 토오행이 되고, 소리는 널리 머금은 모양이 돼지가 만물을 포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됐으면, 이 입술에서 다 닫아주잖아요. 미음, 그죠? 비읍, 피읍 이렇게 닫아 입술에서 갖다 준다. 그래서 만물을 포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절로는 이제 이 늦여름 장하 아까 이야기했는 이제 그러고 갖고 음으로서는 궁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토와 요 부분이 상당히 달리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죠? 요 부분이 원래 이미 알고 계시던 우리 선생님들은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 지금 발음해보면 입술에서 이 소리가 갇힙니다. 닫혀요. 그죠? 닫히는데 그건 수의 소리다. 이래 해놨습니다. 지금도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어디 보면 이런 그 장명 그 하는데 그런 데 가면 그런 데 있고, 이영 히읗이 뭐다? 토에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책 만든 지가 벌써 10년 넘는데 이거 책 만들기 이전에 수년 전부터 작업을 할 때 계속 저는 원래대로 해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거죠. 학문적, 학술적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해놨는데, 이 근거는 제가 조금 더 요거는 근거 하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도 장면가들이나 또는 명리학적으로 사이해지는 것은 이영해엇이 아마 토로 배석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음해보면 느끼듯이, 그러면 이 오행의 어떤 성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아니다라고 근거가 있으면은 학자들이면은 바꿔야 돼. 학자들이면 원래는 그 학설이나 연구해본 결과가 뭔가 아니더라 하면 아닌 잘못된 뭐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잘 바꾸면 되거든. 이게 이제 학문인 거죠. 근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또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있다 이래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바꾸질 않고 이영혀선 토, 미음, 비읍, 피읍은 아직 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름 짓는 다 인터넷에 이름 지어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 생일을 딱 집어보면 이름이 확 나올걸요.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요렇게 이제 요거 활용은 이제 이름 지을 때 활용하더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 목은 숫자가 다시 나오죠. 목은 3과 8을 말하고, 그죠? 화는 2, 7, 토는 중앙이라서 5와 10을 말하고, 금은 4와 9를 말하고, 술은 1, 6, 수를 말한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하도낙서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기회 되면 제가 다음에 다시 요것만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로는 이제 뭐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그죠? 오상으로도 인이 예지를, 그죠? 목은 의질 인자를 쓰는 거고, 그죠? 사랑을 말하고, 화는 성격과 다 관련됩니다. 그래, 하지만
예의를 중시한다. 화가 만약에 중중하면 천간에 한 2개나 떴다 중중하면 그 사람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화끈하고 불같겠죠, 그죠? 남성스럽죠. 여자가 그렇다 치면 남성스럽고 남자는 그렇다 하면 불같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만 예의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토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일간자들이나 이런 이야기하죠. 토가 좀 중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중재를 잘한다.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화에 비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템포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금기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금기가 가장 장점이에요. 또 그렇지만 중재 중화를 잘한다. 그래서 모임에 총무 같은 거 이런 것보다 참 자질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금은 성격은 차갑다, 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정리정돈, 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 잘한다. 그래서 그렇지만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의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그다음 수는 뭘 담당합니까? 지혜를 담당하죠. 오상으로서 지혜를 담당하고. 그래서 수자들의 수는 이제 개수도 있고 뭐 양과 음의 수가 있지만 수는 다 지혜를 담당한다. 다 이 시간적인 것과도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봄, 여름, 사계절이 목은 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는 화성의 여름의 따뜻한 기운을 지구로 천수상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으로서는 아침, 낮, 그죠? 저녁, 밤 이렇게. 그다음에 오색, 청색, 빨강색, 노랑, 흰색, 검정색으로 이제 목화, 톰, 수금, 수로 배송되어 있다. 이 말은 이제 자, 지금 아까 요 자운에서도 한글 자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 색깔에서도 여기 오색으로도 오방색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오색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과거에 과거가 아니라 제가 이 오색하고 이름을 지을 때 일을 하면 많이 활용합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용으로 써야 되는지를 하죠. 예를 들어서 화의 에너지가 약하다. 화의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좀 양의 기운이 좀 떨어지니까 좀 더 활동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좀 이래 좀 아무래도 가라앉아 있겠죠. 차분하고 그렇겠잖아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좀 활동적인 게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지나치게 차분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의 에너지를 좀 돋가야 된다. 그러면 이름을 일단 이래 짓겠죠. 이름을 이런 글자를 활용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글자를 이런 글자를 지어갖고 지으면 뭐 어떻게 짓든 짓겠죠. 짓고 아니면 따뜻한 기운이니까 목생화해서 같이 짓기도 합니다. 연계해서 같이 짓기도 하고 이러 하는데 그래서 짓지만 또 어떻다 그 사람은 또 화의 색깔이니까 그죠? 빨강색 그죠? 그런 또 밝은 색 그런 의상을 입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한다. 에너지 보충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에 저는 제가 몇 사람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지방으로 다니면서 어떤 각 지방마다 부산, 대구 지방마다 사람을 몰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한번 몰아주면 또 좀 받아가면서 몰아주는 사람인데 그래 식당이나 큰 식당이나 이런데 한 수십 명씩 이래 가지고 모아가 그 사람들 이름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 사주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 미리 사주를 딱 해가 그러면 이제 이름을 다 이제 개명하게끔 하는 거예요. 개명하면 1년에 한 석 달마다 이래 한 번씩 한 네 번 정도 1년에 돌아가며 도는데 그 사람 돈 되게 많이 벌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사람이 난 줄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을 봤지. 나는 그 사람을 봤는데 잘못된 게 하나는 뭐죠? 요대로 한다는 게 잘못됐고 아까 내가 한 토수 이거 바꾸어서 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음량을 중시합니다. 음량을. 그죠? 음량을 중시하잖아. 그런데 요철이라고 있죠.
요거. 그다음 또 반대로 된 거 있잖아요. 반대로 우유는 이래거든. 그죠? 여기 양과 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호를 파든지 우리 글 쓰시는 선생님들, 그림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두 가지 형태로 그